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높은 확률로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꼭 관심 종목으로 넣어둘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꼭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삼성 자율주행 진출 850억 국가 전략 업고 7월 이 종목 대박 터진다. 자율주행 대장주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순서는 먼저 삼성전자의 자동차 반도체 기술 투자의 역사를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어디까지 왔나? 정부 정책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관련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 자동차 관련된 지금 현재 사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만 인수입니다. 삼성전자가 신성장 분야인 전장 산업을 본격화하고 오디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장 전문 기업 하만을 전격적으로 인수했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께서 반도체를 잘 만드는 기업이 굳이 오디오를 위해서 이 하만 인수에 여러분들께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많은 돈을 주고 하만을 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요.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요. 퀄리티가 좀 다릅니다. 사용하는 그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자주 사용해 보시는 분들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컴퓨터 사용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온도가 너무나도 올라가거나 혹은 온도가 너무나도 낮아지거나 하면 컴퓨터나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혹은 지금 현재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성능의 저하가 자동차에서는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물론 컴퓨터에서도 그렇고 핸드폰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없어야겠지만 보다 더 문제가 생기더라도 생명의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 어떻죠? 바로 고장 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바로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장용 차량용 반도체는 러시아 북쪽 지역에서도 그렇고 혹은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떤 환경에서도 장기간 동안 망가지지 않고 사용돼야 돼서 생각보다 높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 바로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처음부터 만들어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드니 인수를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의 근본부터 쌓아 나가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했고요. 대략적으로 8조에서 9조 정도의 가격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수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사용해서 매출을 냈고 앞으로 삼성전자와 지금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지금 기술 지원의 핵심 근본을 현재 담당하고 있었죠. 특히나 전장 사업에서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2018년도 기사입니다. 2016년도에 이 인수를 하고 2018년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25년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게 삼성전자에서 내놨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볼게요. 자세히 볼게요.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 5를 개발하는 데는 목표를 세웠다.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그리고 5G 등이 모두 결합하는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완성차 IT 업계 등이 치열한 경쟁을 현재 벌이고 있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종합기술원,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연구소 소프트 센터 등은 2025년까지 5단계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든다는 목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별점을 크게 두 가지 구글 등 경쟁사인 라이다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그 빛이 뭐 레이저를 발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과 3D 초고화질 지도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다른 구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이더하고 지금 현재 3D 고화질 지도를 통해서 정보 위치를 파악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카메라 비전을 기술을 활용해서 일반적인 지도만으로도 저 위치 정보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다, 레이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만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삼성 종합기술원 전문 연구원은
현재 경쟁사들은 라이다를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지만 상용화하는데 너무 고가라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삼성전자의 경우 카메라 비전을 통해서 현재 32cm 수준의 오차로 내 위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30cm 미만으로 오차가 줄어들 것으로 말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실험을 위해서 2대의 차량을 자체 개발했는데 지난해 5월 국내 전자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범 운행 허가를 받아 지금 진짜 최초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최초로 허가를 받아서 경부 영동고속도로를 시범 주행했으며 올 3월 추가 면허를 취득해 삼성전자가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일대를 달렸다. 현재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2단계로 지금 현재 고속도로 주행 시 앞차와의 간격이나 차선을 자동으로 유지하는 수준이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일찍부터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실제 그런데 이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바로 테슬라가 잘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레이더, 라이다를 다 버리고 테슬라의 카메라 AI로 완전 자율주행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화면 보이시듯이 카메라 전방 모든 곳에 사방에 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돌아온 영상들을 자동으로 AI가 분석해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가상의 공간 안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인지하고 자동차와 사람들을 인지해서 우리가 길을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제가 없이 사고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AI와 카메라 기술을 통한 자율주행입니다. 이걸 실제 해낸 것이 바로 테슬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테슬라에 관련된 자율주행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근데 이 기술 삼성이 해냈을까요? 여태까지 말이 없는 걸 보면 아직까지 테슬라의 기업의 기술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AI만을 하러 지금 현재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한다라고 처음엔 이야기를 해놨지만 최근 기사 내용을 보시면 카메라만 쓰겠다더니 신형 레이더 센서를 사용 신청해 놓은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역시나 조금 더 이 카메라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자율주행이 얼추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사고가 덜 나고 더욱더 많은 안정성을 위해서는 바로 레이더까지 사용해서 차 간의 거리라든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시면 삼성전자는 열심히 과거부터 투자해 왔으나 지금 실제 제품을 내놨던 테슬라보다는 조금 부족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놓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미래 방향성으로 봤었던 카메라만을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기술 또한 지금 테슬라도 바꿀 만큼 지금 현재 아직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제품 단독 출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자신만의 길을 또 하나 선택했는데요. 2021년도 11월 날짜의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3종을 공개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업계 최초 5G 통신 서비스 제공하는 차량용 통신칩 엑시노트 오토를 발표했습니다. 엑시노스 오토는 차량용 통신칩으로 업계는 최초로 5G 통신을 서비스로 제공해 초당 최대 초고속 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주행 중에 또 끊김없이 고용량 화질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근데 이게 그냥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자동차들이 서로 통신을 하게 되고 통신이 가능해졌을 때는 결국 어떻게 되죠? 자동차의 사고가 덜 일어나겠죠. 왜? 오른쪽의 자동차, 왼쪽의 자동차, 앞쪽의 자동차, 뒤의 자동차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께서 길거리에 나가 보시면 앞뒤 차량, 양옆 차량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뭘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곳으로 가고 싶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5G 통신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차지하는 시대가 돼버리게 되면
바로 옆 차량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 사고율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크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하는 거라든가 혹은 라이다를 통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뛰어넘어서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특히나 이런 5G, 6G 빠른 통신 속도를 통해서 자동차들이 서로 교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5G 통신을 통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현재 삼성이 반도체 칩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와 동시에 지금 테슬라의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 연산을 위해서 신경망 처리 장치를 탑재해 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서비스, 음성, 얼굴, 동작 인식 기능 등을 제공하고 사실상 이제는 돌아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반도체 제품들이 전부 다 탑재되는 자동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 기준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안정적으로 조절해 주는 지금 현재 전력 안정적으로 조절해 주는 핵심적인 기능도 수행하는 반도체까지 해서 총 3개 정도의 반도체 칩을 내놨고요. 통신 칩 하나,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용 반도체 칩 하나, 그리고 지금의 차량용 시스템 안전 기준 이 부분에 도움을 주는 반도체까지 해서 3개의 반도체를 내놨고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해당 반도체들을 앞으로 다가올 자동차 첫 최첨단 시대에 출시를 통해서 매출을 낼 예정이 현재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은 어, 아직까지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판단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럼 삼성의 도대체 실적 언제 오를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독보적으로 뭐 자동차를 내지도 않을 거고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해당 반도체를 지금 다른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과연 삼성의 이 정책, 삼성의 방향성 결국은 매출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매출로 이어질까? 여러분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삼성의 현재 반도체 칩 언제 팔릴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최근 자율주행과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재밌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강남에 등장한 자율주행형 택시 8월 무료 이용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교통이 혼잡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 운행이 시작됐다. 현재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만든 자율주행 차량이 그 주인공인데 지금 현재 그 현장에서는 다양한 완전한 자율주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6단계로 나눠지는데 최당 4단계에 해당하고 4단계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도심 같은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제도상으로 비상시에 대비해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 완벽한 자율주행이 이루어졌을 때 규제도 풀렸을 때에는 바로 사람 없이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현재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고 테스트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동차들도 현재 나와주고 있죠. 바로 뭐냐? 현대차의 G90에 레벨 3가 적용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올해 양산하는 차 중에 차량 자율주행 레벨 3 기술은 차질이 없이 준비되고 있고 양산도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직접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연말에는 완벽한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겠지만 레벨 3까지는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현재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를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레벨 4도 현재 테스트 중이고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제도권까지 열심히 지금 현재 규제와 규칙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대해 보시면 합니다. 특히나 이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정말 상용화 직전이다. 정말 관련된 기업들 매출이 날 것 같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보이는데요. 바로 뭐냐면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왜 누구의 책임을 따질까요? 자율주행차 레벨 4 사고시 누구 책임인가? 보험 때문이겠죠. 보험은 언뜻 때 생각하죠. 진짜 실제 상용화 될 것 같으니까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율주행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도로교통법 등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운전자가 직접 운행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누구에게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할지 현재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27일 아주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자율주행차 법 제도와 관련해 법조계를 비롯해서 경찰청도 논의에 나섰다. 이미 시작한 거죠. 이번 연도에. 자율주행이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 또는 무제한 조건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주행 기술을 뜻한다. 미국의 지금 현재 자율주행 레벨 구분에 따르면 0부터 2레벨까지는 운전자가 보조하는 수준이며 3레벨 이상부터는 3레벨 이상부터 5까지는 자율주행 기능이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곧 시작되는 거죠. 레벨 4 이상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야. 이게 테스트에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의 수준은 레벨 2 수준으로 운전자 자율주행을 보조하는 정도다. 근데 이제 곧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연도에 출시되고 레벨 4 이상은 빠르면 2025년에서 2027년 정도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고 일본은 2025년도 대중교통수단의 자율주행을 도입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 적용 법률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또한도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에서 2026년 지금 이제 과제로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뭐 복잡한 내용들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실제 이번 연도부터도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만한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 다 좋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주가의 문제가 뭐죠? 주식의 문제가 뭐죠? 그래요. 다 좋은데 주가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시장이 개박살났으니까. 시장이 너무 박살나서 도대체가 주식이 아무리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어도 주식이 가질 않아요. 그죠? 안 간다고. 심지어 누구도 안 올라요. 삼성전자도 안 오르는 시장인데 도대체 실적 잘 나오는 삼성전자도 안 나오는 시장에서 도대체 언제 투자해야 되냐? 여러분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저는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뭘 사야 된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 곧 주목받을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뭐 6월 말이잖아요. 이제 6월 말 끝나고 7월 아니겠습니까? 그죠? 빠르면 7월 중순에서 늦으면 8월 초에 현대 아이오닉 6를 공개합니다. 자, 현대 아이오닉 6를 전기차를 공개하는데 과연 이 아이오닉 6에 여러분들께서 자율주행이 탑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전 초기에는 탑재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탑재가 무조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한 번 더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아마 하지 않을까. 버전이 한번 바뀌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이번 연도 연말까지 해서 현대차가 현재 자율주행 레벨 3 담은 G90을 지금 이제 발표해서 탑재를 할 거고 그에 이어서 현대 아이오닉 6도 또한도 지금 이제 탑재를 통해서 제품을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오닉 6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면요. 제가 지금 아이오닉 6를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전기차는요. 없어서 못 파는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랑 달라요.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이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엔진 기술이 이젠 전기차에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터 기술인데 모터 기술은 뭐 차이가 있는데 대단히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모터 기술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이 모터 기술이 아닌 이런 전기차 엔진이 빠져버린 또 따라잡을 수 없는 엔진 기술이 아닌 모두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뭐 물론 테슬라의 전기차나
뭐 지금 현재 현대차의 전기차나 아니면 포드의 전기차나 아니면은 벤츠의 전기차나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BMW의 전기차나 솔직히 거기서 거깁니다. 물론 차이는 있고 각자 자동차 브랜드마다 컨셉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과거 엔진을 기반으로 했었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보여줬던 차이에 비해서는 전기차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초기부터 시작하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실제 누구도 뛰어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삼성도 자동차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시장은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하기 딱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두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잘 팔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양산입니다. 양산. 누가 더 많이 만드냐? 이게 더 중요해요. 전기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도 널렸고요. 그죠? 지금도 널렸고 자동차는 계속 뽑아 나올 때마다 계속 전부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기차 신청하면 1년 걸리잖아요. 아이오닉 5 그죠? 아이오닉 6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그죠? 그만큼 전기차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현대차가 이번에 미국에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들여놨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 미국에서 과거에 미국에서 매출을 내지 못했던 과거의 최악의 실적을 만회하고 다시 한번 전기차 부분에 뛰어들어서 생산을 지금 현재 빠르게 이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1위 안 됩니다. 2위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미국에서 일정 점유율 이상은 현대차가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 과거에 정말 넘지 못했던 점유율 부분 점유율 부분은 5에서 10% 사이 정도까지 한번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현재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대차의 현재 아이오닉 6가 그만큼 기대감이 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오닉 6에 대한 부분들 일정들 이번 7월 분명히 크게 터집니다. 그러니까 관련 이슈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자율주행까지 같이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같이 확인해 나가시면 될까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거고요. 그에 이어서 자율주행, 이 안전한 자율주행도 같이 주목받게 되겠죠. 현대차가 아이오닉 6에 자율주행을 초기엔 안 넣을 수 있어도 결국엔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넣어야지 테슬라하고 견주면서 매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율주행이 반드시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관련된 종목 3가지 종목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부터 한번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직접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 기업입니다. 뭐 당연히 해당의 반도체 칩도 들어가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서 굉장히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어, LG노텍이 시장이 최근 하락했을 때 굉장히 덜 떨어진 종목이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워낙에 잘 나와가지고 관련된 기업이 매력적이라서 최근 시장이 아직까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캠시스라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라는 기업에서 이번엔 그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하나 더 수주했거든요. 대략 5조 원 규모고요. 삼성전기 5조 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실제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공급해가지고 잭팟 이슈가 나올 때 올라갔었던 기업 중 하나가 캠시스입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엮여 있기도 하면서도 자율주행차 부품을 현재 생산하기 때문에 캠시스라는 기업 여러분께서 매력적이니까 한번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삼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회사죠. 에이테크 솔루션이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 삼성이 2대 주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삼성 에이테크 솔루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근 주가에서도 하락한 시장 중에서 꽤 좋은 추세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최근에 반등도 굉장히 빠르게 이어가는 편이었죠. 그래서 매력적으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꼭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한 종목을 더 탑3는 공개해드렸는데 한 종목을 더 좀 공개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난 이런 좀 이 LG이노텍 너무 우량주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까지 보시면 돼요. 퓨런티어라는 기업이고요. 신규 상장 기업이고요. 최근에 주가 파동이 가장 매력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퓨런티어라는 기업이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중 최근에 가장 큰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께서 퓨런티어라는 종목까지 관심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를 조립하고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율주행차 라이다 장비를 현재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도 전부 다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 몇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이 기업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만큼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 꼭 넣어두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기업들을 모아가시면서 지금 7월 중순에 아이오닉 6 발표 그리고 이번 연도 연말까지 가는 G국응에 탑재되는 자율주행 이슈까지 고정적인 이슈가 확실히 있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시면 분명하게 큰 수익이 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모아 가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결국 떨어지다가도 천천히 모아 가시면 결국에는 큰 파동을 보여주는 종목들이니까 믿고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근데 혼자 하시면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그리고 난 지루한 건 좀 못 참겠다. 난 좀 어느 정도 단기 종목들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급등 추천주, 두 번째는 시황,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 자료들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다양한 자료들 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급등 추천주 80% 확률로 나오고 있고 시장의 최근에 저점 타이밍, 반등 타이밍, 하락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해드리고 있는 시황들도 있겠지만 저는 정보 자료들 2022년도 상한가 후보 종목들을 총정리한 자료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접속하시면 되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하고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앱 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급등 추천주 아까 전에 급등 추천주 시황이 당일 상한가 분석이 나오고요. 급등 포착 자료는 다 거의 대부분 포착 자료에 대해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저는 여기 보시면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해서 극비 자료에 2022년도 하반기 기대주 총정리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수 있을 만한 2022년도 쭉 끌고 갔을 때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예, 보시면 수소차, 애플카, LNG선, 자율주행, 2차전지 가장 대표적인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설정해 놨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선물 하나를 더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가실 만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다양한 정보 자료들 매일매일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를 100% 무료로 드립니다. 이런 자료 100% 무료? 뭔가 수상쩍어요. 그죠? 이런 자료 퀄리티가 높은데 이거 무료로 준다고? 나중에 이거 유료화하는 거 아니야? 유료화하기 위해서 처음에 무료 주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제 어플리케이션에 이 퀄리티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무료로 드린다라는 관점에서 봉사의 마음으로 했다면 여러분들께 이런 높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높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보를 만들어 드릴 때 제가 제 개인 매매에 사용한다고 생각하면서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는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드리는 정보 그대로 제 개인 계좌도 투자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에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급등추천주, 당일 상한가 분석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시장을 쳐다보고 분석하고 자세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쉬운 것도 아닙니다. 왜? 매일매일 성실하게 시장의 종목들을 보고 찾아보고 이슈를 분석하고 매일매일 눈이 빠지게 하루에 10시간 이상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분석한다는 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쉽지 않은 것을 해야만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남들과는 독보적으로 다르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특히나 이런 하락장에서는요. 더욱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성실함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같이 성실함이 부족한 사람이 좀 성실해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한 글자라도 더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 저는 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에 여러분들께 시황글과 추천주들을 올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고요. 적어도 최고의 종목은 아니겠지만 80% 승률이 나오는 종목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그리고 시장에서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없겠지만 이런 하락장에서, 요런 하락장에서 여러분들께 현금 비중을 올려서 하락장을 피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정보와 내용들, 정말 핵심적인 거죠. 이것만 피했어도 여러분들께서 계좌 보호하시는데 훨씬 많이 도움되셨을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제가 100%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